한 주간의 이슈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을 뵈면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웃는 표정이셔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고맙습니다. 예. 예, 늘 웃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는 2019년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예.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는데 예. 막판에 예. 복지가 깎이고 그렇습니다. 토목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복지 예산들이 깎였는데 그중에 제가 예.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예. 그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 기초연금. 일부가 깎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기초연금 개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주는 것이 합리적일지, 또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의견이 소개되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기초연금을 오늘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주는 돈이죠? 누구한테? 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수가 예. 65세 이상 노인 수가 예. 약 700만 명 좀 넘습니다. 750만 명 가량 되고요. 예, 예, 예. 이 중에 약 70% 노인이 네.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략 500만 명 명? 정도가 받게 되고 예. 금액은 얼마 전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 예. 지난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예. 올랐고 뭐 재원은 모두 세금에서 조달됩니다. 네. 그러면 소득 하위 70%다.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선에 걸쳐지나요, 이게? 아주 예.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일반 현금 소득이라고 생각할 예, 텐데 예. 거기에 재산까지 다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1인 예.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 넘는데 예. 나 100만 원 안 되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 못 받지? 예.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집이 있거나 집이 재산으로 환산되기 예,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줬다 뺏는 연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500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예. 그 500만 명에는 예.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예.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죠. 아. 한 40만 명 가량이 수급 예. 노인인데 예. 이분들도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세요. 예.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 날짜는 매달 25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통장에 25일 날 25만 원이 들어오고요. 예. 기초연금 이런 이름으로. 기초연금 25만 원. 근데 이분들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니까 예. 또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든요. 네. 자신의 상황에 따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금액은 다 다른데 예. 그 다음 달 생계급여는 20일 날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때 예. 전달 받은 기초연금액이 공제돼서 아. 그래서 만약에 40만 원 받으셨던 분들은 예. 기초연금 25만 원 받으면 25만 원이 깎인 15만 원만 생계급여로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네. 기초연금을 줬다가 예.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좀 별칭이 아. 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노인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한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이건 아니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기초연금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10만 원에서 예. 20만 원으로 예. 또 얼마 전에 25만 원으로 아. 내년에는 또 3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예.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아니신 일반 노인들은 예. 자꾸 기초연금 오르는 만큼 자신의 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예. 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예.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니까 예. 전체 가처분 소득이 계속 그대로이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 위에 있는 노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거꾸로 예. 기초연금 때문에 예. 오히려 가장 가난한 노인하고 그 위에 노인하고의 격차가 아하. 역진적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뭐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네요.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 논리도 그렇고 지금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예. 보충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보충성 원리. 예. 예.
생계급여라는 게 예. 국가가 정한 그 최저 생계 기준액이 있어요. 예. 지금은 1인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소득이 20만 원이면 네. 그 50만 원 대비 3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생계급여로 30만 원을 보충해 주는. 아. 예, 그래서 여기다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데 예. 아니 기초연금을 받았으니 기초연금만큼 자신의 소득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국가가 보완해 줄 그 보충 금액은 예.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복지부에서는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고 그 얘기군요. 이 어르신들은 예. 아니 그러면 우리만 그대로고 다른 노인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보충성과 형평성 두 원리가 충돌하고 있고 예. 사실 나름 다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째 예. 이게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예. 보충성 원리라는 이름하에 사실 가난한 어르신들이 계속 네. 이 형평성이 침해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지금 조정 예. 혹은 해결이 돼야 되죠. 예. 그 생활 급여를 받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얘기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깎인 돈 예.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예. 내년 4월 달에는 하위 20% 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거든요. 예, 하위 20%만. 예. 그럼 이제 내년이 되면 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에 30만 원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 근데 이제 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안 된다고 하니 예.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예. 합의로 예. 3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는 아. 별도로 드리자.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100억 원을 증액 의결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막판 이게 예. 그 밀실 깜깜이 예. 그 여야 합의할 때 이게 날아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50만 원을 받는데 예. 30만 원 줬다가 30만 원 도로 뺏어가니까 예. 10만 원 정도만 더 줘서 그럼 60만 원에 맞춰주자. 예. 뭐 이런 얘기를 여야가 합의를 한 건데 예. 마지막 밀실 합의 과정에서 이게 빠졌다. 그렇죠. 아까 예. 60만 원은 예. 아주 최대로 받으시는 분이고요. 아, 그래요? 자기 예.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받는 생계급여 평균액이 30만 원 조금 넘어요. 아, 그거밖에 예. 안 됩니까?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 받으시는 예. 분도 있으니까.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 예. 소득이랑 합쳐서 50만 원 정도 뭐 재산, 전세금 이런 것도 다 소득으로 치거든요. 아, 그 얘기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는데 알려진 건 이제 4년 전이에요. 예.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예. 기초연금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오르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 10만 원 올라도 도로 빼앗기네. 아. 그래서 이 문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예, 예. 이 사안이 사실 법적 사안은 아니에요. 예. 시행령입니다. 아, 그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때 노인들이 박근혜 정부한테 요구한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예. 행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행령 바꿔달라. 예. 그랬더니 정부가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안 바꾸면 우리가 법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법안 개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리고 2016년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완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총선 공약으로까지 네. 약속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어요. 예. 답을 안 줘요. 묵묵부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또 어르신들이 예. 아니 집권했는데 왜 안 합니까? 예. 그거 더 이상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예.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는 아닌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헌법 시행령으로 끝날 문제인데 법으로 가고 예. 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네. 가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지금 청취자분 중에서 7650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기초연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불안전한 국가 경제 상황에서 연금을 늘리는 건 국민 세금만 늘리는 돌려막기 국가재정이 됩니다. 연금 인상보다는 고정적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을 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섞여 있는데 문제제기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현실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 결국은 재정이 걱정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번 삭감될 때도 그
논리였거든요. 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예. 건데 그러면 이 40만 명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데 예. 과연 어떤 더 우선의 과제가 있을까? 예. 이번에 4천억이었거든요. 예.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국가 재정이나 예산 배정에서는 우선순위 순서를 따져야 되는데 네. 저는 이분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만큼은 네.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예. 저는 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게 예. 사실 좀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죠. 최고죠. 예. 예.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요? 전체 노인 중에 예. 거의 절반, 지금 한 46% 정도가 예. 빈곤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빈곤 상태라는 것의 정의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예, 이제 예.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예. 그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의 절반. 예, 그러면 빈곤,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지금 합니다. 중위소득이 한 150, 60만 원 정도 되죠. 예, 예. 그러니까 7, 80만 원 못 버는 노인들이 그렇죠. 절반에 가깝다. 예, 뭐 예. 이런 상태군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복지 예산이 많이 줄었고 토목 예산이 많이 늘었다. 예. 이런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2019년 예산안 중에 가장 아쉬운 복지 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의를 보면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복지에 더 관심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예. 약 3조 1천억 정도를 증액했어요. 예. 여기에는 아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장려금 250만 원, 뭐 이제 장애인 관련된 예. 복지 지원이 있었는데 예. 3조 1천억을 증액했는데 최종 그 밀실 협의에서 예. 3조 원이 날라갔어요. 아이고. 저는 완전히 보건복지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이 줬다 예. 뺏는 기초연금이 사라진 것도 아쉬웠는데 특히 예. 장애인 관련된 예. 예산 증액이 있었어요. 지금 예. 장애인 복지도 시급하거든요. 예. 근데 거의 다 이번에 빠졌어요. 그랬군요. 저는 그래서 예. 이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들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이게 정당한가? 예. 그런 이번에 더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정말로 그 저희가 어제도 다뤘습니다마는 그거 삭감해서 결국은 본인 지역구에 SOC 예산 힘센 실세 의원들이 늘렸거든요.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니까 예. 세금이나 예산에 대한 불신도 더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예. 선거제 개편 예,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예. 국회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발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